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찬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이성률이 적은 행사도 처음이고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바깥에 한 3, 40명 이상이 다 서 계셨어요. 예. 그만큼 관심이 예, 있었나 그리고 보다.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들의 기대 또 이분들의 관심이나 네. 이런 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이 오실 건 줄은 몰랐는데.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시간제는 뭐 네, 제가 카메라를 어느 카메라가 메인인가요? 그거 그리고 한 위원장님. 네,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은 이게 메인이고요. 네. 저희 둘은 거기를 보라고요? 저기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냥 PD님, 네. 네, 전 PD님 저희 보고 네. 이건 라디오니까요. 네, 네, 네. 주로 그냥 그럴게요. 네, 맞습니다. 네. 3, 2, 1, 큐.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사이트의 최순희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사이트의 최순희입니다. 지금 유튜브, 4K 텔레비전, AI 등 그 첨단 영상 미디어가 주도하는 멀티미디어 방송 시대의 이 대표적인 올드미디어라고 하죠. 라디오 방송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세종의 첫 번째 공동체 미디어로서의 라디오가 개국을 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FM 개국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상혁입니다. 네. 많은 박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세종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각자 또 축하를 받을 일이 있네요. 네. 세종시 여성전문 민간연구소죠.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의 문지현 박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세종에서 활동 중인 두 분의 질문 그리고 저가 궁금한 질문을 위원장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지역에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이 또 미디어라는 큰 그 기대를 안고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방식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한 1, 2분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개국하기까지가 사실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가 수가 한 20여 개의 국이 또 이렇게 개국이 되는 그런 시점을 가지면서 특별한 발걸음으로 세종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관심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20개가 17년 만에 허가가 돼서 개국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세종 FM 아마 4번째 정도로 네. 개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개국식 보시면서. 일단 그 개국 축하드리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열기에 네. 참여하신 분들의 열기에 놀랐고 한 분도 뭐 자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네. 부분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일 오늘 좋았던 게 네. 그 자원봉사자분들 소개하는 시간 네. 그러니까 열 몇 분이 이미 프로그램 단위로 준비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네. 참여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네. 이 세종 FM의 앞날이 네. 밝을 거라는 점을 네. 그 기대하게 되는 이런 네.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뭐 좋았습니다. 네. 김효숙 의원님, 아까도 축하드렸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뵈니까 또 특별한 감정 또 인사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고요. 네.
그 세종 FM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세종에서 공동체 라디오라는 그런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떼신 게 큰 의미를 저는 이제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종 시민들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정책,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 재난 방송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시의원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의 여성전문민간연구소 지속가능여성발전연구원의 문지연 박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개국식 참 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방송국에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안 했으면 네. 그럼 이런 행사가 있나 보다. 그냥 뭐 하나 우리 지역에 어떤 미디어 영역에서의 무슨 큰 행사가 있나 보다 하고 저는 제3자였을 텐데 네. 이 방송국 개국이 저의 그 자원활동의 영역이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네. 많이 좀 벅찼습니다. 흥분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저희가 안내하고 접수 저희 팀에서는 저희 시민 제작자 그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팀에서는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했는데 네. 미리 사전에 의논하고 논의하고 일찍 와서 역할들을 다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현장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서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세종에서 그동안 이렇게 공적인 행사를 좀 참여해 봤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가장 뜨겁고 따뜻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축하하고 싶습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 또 앞으로의 좋은 경험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과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전국에 20개소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신규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공중파 TV라는 것은 좀 지금 우리들이 많이 향유하고 있는 인터넷 그 방송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방송인데 특히 라디오, 뭐 케이블 방송, 유선 방송, 1인 미디어, 또 유튜브, 블로그, 카페까지도 각자의 영역에서 개인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제 이런 그 공동체 미디어 역할을 하는 많은 매체들까지도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를 활성화돼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 위원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미디어 홍수 시대죠. 네. 그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 있었고 케이블 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인 유튜브 네. 요즘은 또 OTT까지 매체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신규 매체들 새로 매체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주변의 소리, 우리 자신들의 목소리들을 내는 이런 그 미디어들은 점점 위축되고 맞습니다. 이른바 그 산업적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밀리면서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 그 전국 단위 방송에서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실제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내 주변에서 우리 동네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거나 어느 지역에 그 하천이 범람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따라서 대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은 적죠.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우리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네. 주변의 정보들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매체가 필요하다는 거 네.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 라디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른바 그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주변에 밀접한 정보를 바로바로 취득을 하고 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이런 그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우리 지역의 세종의 또 첫 번째 공동체 라디오지만 또 주파수가 있는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첫 번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양적인 활성화 못지않게 저희 네. 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네.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과
그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향유자이자 참여자이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파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과 그리고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방통위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동안 공동체 라디오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에는 그 정부의 정책 의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보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이 방송국을 운영을 하는 데들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장점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방송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점은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방송 역량이나 제작 역량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들이 방송대상 심사도 진행을 하고 하지만 항상 그 지방 방송사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내서 다 수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대부분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라디오도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를 들면 뭐 지역 문화, 뭐 지역의 이 전통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주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는 것도 또한 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역량 강화하는 교육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그 제작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는 그냥 주파수가 있다는 거 그 이전에 사전에 방통위 산하 그 기관이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그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네. 또 이렇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시민 교육을 또 미디어 교육을 했었고 이런 맞습니다. 것이 연계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저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전해드리면요. 네. 작년에 2월에 이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정회원을 시작해서 그냥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하나보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됐는데 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이제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바깥으로 나갈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단계별로 아주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쭉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미디어 영역이라는 것이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소비만 했던 사람인데 만들 수 있는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같이 갖고 있는 교육생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해서 저희들끼리 재미있게 했었는데요. 이 방송국이 생기니까 그러면 미디어 센터에서 공부했던 거를 방송국에 가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나? 네. 뭐 실습해 볼 수 있나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와서 라디오 방송을 처음에는 네. 이제 제작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이 구경만 하다가 미디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참여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네. 컨텐츠를 뭐로 만들어서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그 영역을 확장해 간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네.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입장으로 또 네. 생산자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네. 그것이 또 이미 있었던 인프라가 활용이 됐고 또 이렇게 방송사 뭐랄까요 방송국이 연계돼서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게 주민들에게는 큰 그 예. 선물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공동체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10와트 소출력이잖아요, 예,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결국 여기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지형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청권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대 계획이나 방통위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가능하면 출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처음에 공동체 라디오는 다른 명칭으로 소출력 라디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1와트에서 시작해서 3와트, 지금은 10와트까지 출력을 네. 높여왔는데 네. 이 방송이 그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넘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력을 높이게 되면은 또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지역의 다른 그 주파수들하고 이 전파들하고 혼신이 생기 이런 문제점들 네. 때문에 네. 실제로 무한히 높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방송이 가능한 주파수를 찾고 그 주파수가 이 혼신 그 청취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양질의 이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대역대 이런 네. 부분들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걸 대신할게요. 예. 네. 아무래도 20개국이 또 한꺼번에 또 뭐 신청도 있었겠지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지도 또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행하기까지에는 주파수를 찾아주는 그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고 네. 과기정통부의 이 주파수를 네. 담당하는 네. 부서에서도 그 이 주파수 가용한 주파수가 어디가 있는지 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20개 방송국을 허가하고 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더 늘리기 위해서 네. 지금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작을 짧은 기간이지만 하셔서 네. 또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으실 텐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 활동가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 제작자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눈에 보이는 라디오, 눈으로 보는 라디오까지 그 영상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의 이 열의와 또 시민들은 어떤 의미를 저한테는 갖게 되냐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주체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공동체 방송국이 사실은 시민 누구라면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개방성이 있는 반면에 그 시민들이 전문가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앞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걸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화할 수 있고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그 방통위 차원에서 공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 자원활동가들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교육적인 측면, 기술적인 지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하고 방송국과의 어떤 그런 협력 단계,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들의 활동 지원 같은 거, 이런 영역에서의 어떤 방통위 차원에서의 공적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고 또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네.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차제에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자랑을 좀 드리면은 네. 그 송신기만 닮은 방송국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작 장비를 비롯해서 네. 이 편집 장비까지 해서 최신의 장비, 고급 장비를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지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가서 이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지역 소출력 라디오들 간의 협업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방송국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뭐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름 가능성을 찾은 게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가능한 문제가 있으리 오늘 시의원이 계신데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의 그 공동체 라디오들에 대한
공동의 목표, 공동의 뭐 지원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방송국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 라디오와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이 또 챙기셔야 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 와보니까 사실 저희 상병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수의 시의원들이 찾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 FM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뜨겁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을 해서 꼭 이 세종 FM이 공동체 라디오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게끔 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지상파 방송들에서 다뤄지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담길 때 좀 더 힘이 얻게 되는 것이 또 공동체 미디어 라디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네. 뭐 여기는 김동수 대표님이 오시지 않아서 제가 뭐 대변한 입장이 또 혹시 된다면 예산 지원 부분을 많이 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라도 미디어의 어떤 공적 영역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뭐 중앙 정부 또 차원에서 또 지역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원래 이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을 잘 살펴가는 그 앞으로의 할 일들이 또 각자의 주체에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방송법이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네. 방향에서 각 주체들 간의 협업 모델들을 네. 만들어 나가고 네, 필요한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적인 측면에서 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방송국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그 광산구의 광산 FM이 이 세종 FM보다 조금 먼저 개국을 했습니다. 네. 고려인 마을 한 7천 명 정도의 고려인 네.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네, 그 방송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다수의 귀국 비행기표 네. 값을 모금을 해서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방송은 지금 세종 FM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보내고 있고 특히 해외에 계신 이 고려인들이 그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네, 그런 다른 그 전송 수단을 통해서 이 확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역할들이 주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이 전자 전파 뭐 디지털화한 이런 많은 그 역량들을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 안에서 이 공동체 미디어가 협소한 지역 안에 머물지 않고 정말 전 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온기가 있는 사람들로 서로 확인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위원장님이 축사 때 이 공동체 방송국을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 동네 사랑방의 현대적인 그런 모습이다 하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표현도 저는 딱 맞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동 미디어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영역에서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영역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또 찾아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전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지구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거창하진 않아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발전의 가능성이라든지 참여의 가능성도 네. 앞으로는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그 좁은 단위 안에서만 시작됐지만 우리들이 사는 고장에서 머물지 않고 인류애를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가능성을 발견하셨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출력이 작은 그리고 지역을 한정하는 마을 미디어 형태의 그 공동체 미디어는 또 한편으로는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주파수를 활용하는 그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 시에 어떤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방송의 역할 같은 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계속 협업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역 공동체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또 그 미디어로만 말씀드리면은 그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지역의 지역 그 지상파 방송 네. 그리고 지역의 SO나 뭐 이런 케이블 방송들이 협업을 통한다면은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부산 지역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중앙 방송에서 정확히 전달을 할 수도 없고 네,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유용하지만 다른 지역 분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이 점점 국지화되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각 주체들 간의 협업들을 통해서 가장 그 취득한 정보를 주변의 정보를 신속하게 그 가까운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공동체 라디오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결국 이 가까이 있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 측면에서 이보다 좋은 미디어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또 점점 체험해가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상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문재원 박사님, 김효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이제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원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요. 또 김효숙 의원님 말씀 듣고 또 한상혁 위원장님 말씀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희 새롭게 시의원 되신 의원님하고 함께 이렇게 미디어 영역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 좋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세종의 방송국이 개국이 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세종시의 어떤 자랑스러운 시민활동의 그런 장으로서 펼쳐질 거라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크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즐겁고 재밌는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방송국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효숙 의원님. 네. 저희 지역 밀착형 방송의 이 공동체 라디오는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만드는 라디오 방송인 만큼 우리 동네에 사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현재 세종시는 비례대표 포함해서 총 20명의 시의원들이 각자 지역구 대표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로 선택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은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국가의 정책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지만요. 정작 시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정책이나 이런 조례들은 세밀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종 FM의 역할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네 시의원에 대한 그 관심과 견제 그리고 세종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와닿는 그런 정책과 조례로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부터 애정을 갖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지역은 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곳이라고요? 인연이 좀 있죠. 네. 예, 예, 예. 어쨌거나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억 가지고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 새롭게 방송국이 개국이 되든지 사업이 시작되면은 크게 키워서 막 성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세종 FM은 그 주민들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숙이 스며들어가는 이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종 FM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이 시간이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응원 또 그런 실천들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인사이드 최순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